강원도가 최근 원주시의 고위공무원 특별 승진 사례가 이례적으로 많다며 기관 경고를 내렸습니다. 차기 원주시정의 인사 개혁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강원도 제1호 무형문화재인 정선아리랑의 모든 것이 담긴 기획전 현장 직접 다녀왔습니다. 정부가 전염병 관리를 위한 돼지 이력관리제 시행을 결정하면서 양돈 농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살펴봤습니다. 최근 3년간 강원도 내에서 700건 넘는 순환사고가 발생해 60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본부는 올해 순환사고를 막기 위해 수상 인명구조 특별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비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원주시가 지난 2년 반 동안 고위공무원을 특별 승진시킨 사례가 이례적으로 많았는데 강원도 감사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특정 학교 출신이 요직을 장악하는 관리가 문제로 지적되면서 차기 원주시정의 인사 개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지난달 강원도가 원주시에 보낸 경고장입니다. 올 초 실시한 도 정기감사에서 원주시의 서기관 특별승진 제도 시행에 문제가 드러났다는 내용입니다. 원주시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 반 동안 서기관 승진 조건을 갖추지 않은 5급 공무원 7명을 4급으로 특별 승진시켰습니다. 도는 이 과정에서 증빙서류 누락은 물론 진행 사항이 공개되지 않는 등 공무원 인사 원칙을 어겼다며 경고했습니다. 문제는 원주시의 이 같은 특별 승진 남용이 지난 2019년에도 지적되는 등 조직 내 오랜 관례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정 학교의 줄서기 문화로 해서 이렇게 누군가 시장이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라고 하면 이제 그쪽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그냥 같은 배 탔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회복을 위해서 그분들도 이제 힘든 부서 가야죠. 이 같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차기 시정 초기부터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앞서 원강수 원주시장 당선인은 선거 기간 후보 신분으로 가진 공무원 노조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문제에 공감한다며 탕평 인사를 공언했습니다. 최근 민선 8기 인수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역시 차기 시정의 중점 과제 수행과 더불어 공무원 조직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7월 정기 인사부터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직 시민만을 생각하며 원주가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새로운 원주의 미래를 그려나가겠습니다. 공정한 평가를 통한 예측 가능한 인사 대신 특정 부류의 발탁 인사가 만연했던 문제가 사실로 드러난 상황. 당장 이달 말 발표될 하반기 정기 인사가 차기 시정의 첫 시험대라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조직의 안정과 쇄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원 당선인의 목표가 반영될지 관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최근 정부가 참여를 원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어미돼지 이력관리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하지만 양돈 농민들은 인력과 비용 문제도 있는 데다 또 방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참여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소영 기자입니다. 이곳은 화천의 한 양돈 농가입니다. 지금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외부인 출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지난 5월 홍천의 한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강원 양돈 농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방역관리 등을 위해 어미돼지 이력관리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력관리제는 개별 어미돼지에 귀표를 붙이고 돼지의 이동, 출하 등을 정부 전산 시스템에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양돈 농민들은 관리할 인력이 모자라는 데다 방역에도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며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니까 돈도 더 들어가야 되고 시범으로 지원을 받겠다고 하는데 지원을 할 사람이 있겠냐고요. 이력관리제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농가 간 이동이 거의 없는 어미돼지를 개별 개체별로 관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한우하고 약간 좀 달라요. 저희들 산업의 특성이 중간에 이동을 안 해요. 농가에 한번 들어오면. 그거 기록 하나 더 한다고 해서 방역에 뭐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력관리제로 체계적인 방역 관리가 가능해지고 생산성까지 향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표를 붙이고 이런 체계를 가져가는 거는 뭐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방역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축산 전문가는 이력관리제로 방역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방역을 그 이력제만 한다고 해서 그 방역이 해결되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농장의 차단 시설이나 소독 시설이나 모든 그런 것이 우선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좀 급한 걸 먼저 해결해주고 좀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난 9일부터 이력관리제 참여 신청을 받고 있지만 참여를 꺼리는 농민이 대다수인 상황. 농가 형편에 맞지 않는 대책을 내놓은 탓에 허울뿐인 정책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월에 시작된 강원도의회 증축 공사가 오는 24일에 완료됩니다. 이번 공사로 강원도의회 신관동은 4층에서 5층으로 한 개층 더 증축됐는데요. 증축을 통해 도의원 정책 역량 강화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지원관의 사무 공간 등이 확보될 예정입니다. 이어 강원도의회 사무처는 다음 달 제11대 강원도의회 출범을 앞두고 본회의장 의석과 의원 연구실 추가 구성 계획을 모두 마쳤습니다. 강원 지역에서 최근 3년 사이에 순환 사고가 7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순환 사고 722건이 발생해 60명이 숨지고 375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올해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7일까지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수상 인명구조 특별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지역 강변과 계곡 등 피서지에 인명구조 장비와 안전관리요원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심재국 민선 8기 평창 군수 당선인이 14일 인수위원회 현판 제막식과 함께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인수위는 15일부터 평창군으로부터 현안 및 업무 보고를 받고 민선 8기 군정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현재 인수위는 군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군 홈페이지에 민선 8기 평창군에 바란다는 게시판을 열어놓은 상황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이 필리핀 클락 취항을 앞두고 해외 입국 예약률이 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라이강원은 필리핀발 예약률이 25일 첫 편은 40% 정도였지만 28일과 7월 2일 편의 예약률은 100%에 육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7월 20일부터 주 2회 운항하는 양양에서 클락 구간의 운항 편수를 주 4회로 증편 운항할 예정인데요. 또 올 하반기에는 대만과 베트남, 일본 주요 도시를 순차적으로 취항할 계획입니다. 동해시가 서울에서 지역 관광 마케팅 활동을 시작합니다. 동해시와 동해문화관광재단은 오는 15일 서울 동대문 라마다 호텔에서 국내 여행 상품 기획 담당자 30여 명을 초대해 동해시 관광 홍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어 16일부터 19일까지는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에서 개최되는 여행 박람회에 참가해 동해시 주요 관광지와 상품을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동해시를 방문한 관광객은 모두 796만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서울 지역의 관광객은 122만 명으로 전체 방문객의 15.4%를 차지했습니다. 정선군의 강원도 문화재 자료 제32호 정암사 정멸보궁의 해체 및 보수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공사는 2021년 정멸보궁 기둥에 흰개미 충해가 생기면서 문화재 보호를 위해 사업비 7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진행됐는데요. 정암사는 고한읍 고한리에 위치한 신라 대국통 자장률사가 창건한 사찰입니다. 그중 참배를 하는 곳인 정멸보궁은 1770년 중건했다는 기록이 전해지는데 이번 보수공사 과정에서 중건 연대를 입증하는 사료가 발견됐다고 군은 밝혔습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신 음악 김나영 아나운서 혹시 뭔지 아세요?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이런 퀴즈인가요?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리랑 얘기가 들리는 거 보니까 좀 이렇게 지역 특성상 잔잔한 거 보니 정선 아리랑
맞습니다. 맞죠? 강원도의 제1호 무형문화재인 정선 아리랑 정답인데요. 네. 진도 아리랑이나 밀양 아리랑과는 좀 다르게 좀 축 처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아마도 산길이 험한 좀 지역적 특성이 곡조에도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역에서는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이 정선 아리랑의 역사를 담은 기획전이 한창입니다. 김수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반만년 한민족의 얼과 한을 담은 아리랑. 정선 아라리로도 불리는 정선 아리랑은 대표적인 구전 민요로 꼽힙니다. 임금에 대한 충정부터 남녀 간의 사랑, 일제의 억압으로 인한 슬픔까지 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민족의 희노애락을 함께했습니다. 특히 정선 아리랑은 장시금이 발달되지 않고 선율의 변화가 적어 가난 속에서도 낙천적으로 살아온 정선 사람들의 정서를 그대로 담았다는 평가입니다. 우리의 삶과 함께한 정선 아리랑의 역사를 300여 점의 사진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습니다. 당대 명창의 사진부터 정선 아리랑이 담긴 LP판, 그리고 각종 대회 포스터까지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대별로 분류된 사진은 정선 아리랑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정선 아리랑 관련 사진뿐만 아니라 당대 신문에 실렸던 정선 아리랑 기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아리랑이란 이름으로 전해지는 민요는 60여 종류의 3,000곡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정선 아리랑은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관람객들은 전시관에 흘러나오는 정선 아라리 가락과 함께 옛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꿈에서 왔는데 정선 아리랑에 대해서 역사적인 그 내력을 많이 보고 느낀 점도 있습니다. 정선 아리랑 박물관은 매년 각기 다른 주제로 정선 아리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진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이번 전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정선을 방문하시는 관람객들이 정선 아리랑 시장이나 기타 자연 환경을 보러 정선을 많이 방문하고 계신데 정선 아리랑 박물관에 오셔서 아리랑을 새롭게 이해하고 도내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재로 꼽히는 정선 아리랑. 조상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한 민요가락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깊은 울림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원주에서 도로를 건너던 70대가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원주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9시 30분쯤 단계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71살 A씨가 제네시스 승용차에 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 상관에게 손가락 욕을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단독 송백현 부장판사는 군 형법상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에 앞서 송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은 군대의 군기를 훼손해 전투력 약화를 가져오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22살 A씨는 강원도 육군 모 부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상관 B 중사를 향해 중지를 치켜 세워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삼척시가 6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삼척 지역 60대 이상의 코로나19 4차 백신 접종 인원은 모두 8천여 명으로 전체 대상자 중 38%에 가까운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4차 접종은 3차 접종 후 최소 4개월 이상 지나야 접종할 수 있으며 화이자와 모더나 또는 노바베스 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양구군이 장마철을 앞두고 산사태 예방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 대응책 마련은 산사태 취약 지역 관리 강화와 재난안전망 구축, 예방 및 대응체계 정비, 교육과 홍보 강화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양구군은 대책 상황실과 현장 예방단 운영은 물론 사방댐 계류 정비, 골마기 등 사방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특히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유출에 대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